네,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증시로 됐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원래는 사실 크게 하락 출발해가지고 양봉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장을 예상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밤 사이에 미국이 이제 화웨이 때리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쪽에 화웨이와 구글 간의 거래를 끊어라. 그래서 화웨이를 쓰는 사용자들은 이제 유튜브도 시청하지 못하고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서로 죽자는 거죠. 중국의 인구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 인구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를 서로 이제 무너뜨리는 치킨 게임이 돼버리는 건데, 어, 초강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쪽에서도 당연히 반도체 종목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밤 사이에 반도체 종목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 해가지고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고, 중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중국은 반대로 오늘 장 보시면은 양봉으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증시는 이제 다 했다는 겁니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뭐를 내보내든 이제 어느 정도 하락 이 정도 많이 했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형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요. 뭐 어느 정도 개입이 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충분히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5월, 6월에 이루어질 것들을 다 예상하고 미리 지레 겁먹고 미리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이것도 나올 거야. 또 앞으로 또 저것도 나올 거야. 화웨이도 나올 거야. 계속 나올 거야, 뭔가. 그래서 미리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나오게 되면은, 아, 역시나 나왔네. 오케이, 여기까지 예상했어. 내가 예상한 수준이 나왔어. 이제, 이제 재료가 하나씩 소멸되고 있는 파동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증시는 사실 개파락을 크게 해서 저는 한 695 정도 출발해가지고 705 정도 종가 끌어올리면서 끝나는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동시호가 때는 뭐 680선까지도 떨어져서 보이고 겁을 엄청 주더니만 결국에는 700 위에서 출발을 해놨어요. 그리고 장중에 이제 잠깐 올라가다가 오전장에 이제 중국장이 개장되는 10시 반 선 해가지고 쭉 내려왔잖아요. 중국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 화웨이 때렸으니까 사실 중국장 또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국 증시 상황을 앞두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는 자체적으로 700에 대한 방어선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 700.00을 찍고 방어를 하네요. 프로그래마 돼 있다는 겁니다. 700에서 방어를 사수하죠. 700을 이탈시키지 않으려는 어떤 거대한 움직임이 작용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해도 정확하게 700.00을 찍으리라고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난 힘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 이 700.00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저는 약간 이탈하길 바랬어요. 698 정도? 그래야만 이탈할 때 손절하는 물량도 같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프로그램 방어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에 대한 엄청난 지지를 확인을 하고 오늘 올라오다가 또다시 쉽지 않은 반등세. 어쨌든 시장은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또 703 정도에 끝났는데 어쨌거나 지금 시장은 애를 쓰고는 있어요. 방어에 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환율 꺾이려고 하고 있나요? 지금 환율 차트 한번 볼까요? 아직 뭐 꺾이진 않았는데 조짐은 있어요. 자, 환율 한번 같이 보고 환율 자 아이고 오늘도 양보로 또 올라가네. 아 참 꺾이지 않았네요. 아직 추세 그대로 이어지고 있네. 그러나 장중에 자꾸만 어떤 조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추세가 깨지고 있는 분위기. 상승 각도가 높여졌어요. 그쵸? 상승 각도가 벗어났습니다. 원래 오늘 같은 이 상승 각도 유지하려면 오늘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쨌든 주춤주춤 거리고는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여기서도 치고 가도 이상할 것은 없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고
그냥 내려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결론은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차손으로 인한 이제 외국인들의 물량이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 이제 젖어들고 매수로 공매도를 활용했던 그런 자금들 이제 그런 것들이 쇼커버링 나오면서 바짝 올라갈 때 개인 매물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환율은 외봉으로 꺾이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외봉으로. 지금 외환당국 개입하고 있죠. 구두로. 외봉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처럼 리바운딩 나오고 이런 거 잘 없습니다. 한번 꺾이면 그 추세 유지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유가 환율 한 추세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유가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유가 한번 볼까요 지금? 유가의 흐름은 하나 보자. 휘발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를 이렇게 따로 떼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지 말고 가격을 나온 걸 봐야지. 자, 뭐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휘발유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네이버 휘발유입니다. 아이고. 자,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를. 자, 잠시만요. 이거를 따로 떼내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자, 휘발유. 우리가 그냥 실생활에 유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한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떨어질 때도 한 추세를 유지해서 떨어집니다. 맨날 올라요. 조금씩. 한번 추세를 잡으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드리면 되겠다. 자, 유가는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한 방향을 굉장히 크게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특징이에요. 한번 자리 잡은 방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꺾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꺾이는 거. 환율이 이제 거의 뭐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까지 닫아드렸잖아요. 1200원 선, 1200원, 1205원, 그렇죠? 1200원대. 그래서 얘도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일직선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고 한 1180원대 정도 오면은 꺾였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정도. 그래서 거기서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 주식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 장중에 이제 글로도 써드렸지만 글로도 제가 오전장에 10시 반쯤에 제가 안내를 해드렸지만 5월 달을 들어가지고 이제 한 3주 정도 지났잖아요. 이 동안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 증시에 나 주식 해보겠다. 고객들이 이제 예탁을 하잖아요. 나 주식 해보겠다고 이제 계좌에 넣는 자금들 있죠. 고객 예탁금이 얼마? 3조 5천억이 줄어들었어요. 이 짧은 사이에. 그리고 신용잔고가 같은 기간에 여기서 10% 수준인 3,500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0조 3천억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2천억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신용잔고가. 고객 예탁금은 3조 5천억이 줄고 신용잔고는 3,500억이 줄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5월 폭락장. 우리 5월 하락장. 5월 폭락장? 폭락장. 그래, 5월 하락하는 동안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3주간. 나 도저히 주식 못하겠어. 주식하려고 돈 해놓은 거 뺄래. 더러워 진짜. 더러워서 뺀다. 3조 5천억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어디로 갈까요? 1번 은행. 주식이 힘든데 더 위험한 곳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은행. 두 번째. 뭐 더 위험한 곳으로 코인으로 조금 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다시 개인들 가상화폐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늘고 있죠. 비트코인이 1000만 원에 육박하면서 또 다시
가상화폐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빠진 돈 다시 여기 계좌에 채워 넣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 은행으로 들어가거나. 아, 나 도저히 못하겠어. 포기. 은행에 포기하고 나 열심히 일할래. 지금까지 잃었던 것도 일해가지고 복구할래. 또 다시 시드머니 생기면 또 다시 할래.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제가 되긴요. 뻔하지. 시장 고점에서. 뻔하잖아요. 지금 나간 거 시장 고점에서 들어올 거예요. 왜? 그때쯤 되면은 이 돈이 모일 거거든. 나 주식 도저히 못하겠어. 아, 나 이런 거 손절 포기 끝. 안 해. 아유, 이거 주식으로 못 걸라 했는데 일할래. 나 열심히 내 지금 회사 다니고 일할래. 열심히 일해. 이거 정부에서 이거 우리 국가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정부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아니, 무슨 불로소득이야. 이게 금융소득이지. 코인 올라갈 때 떨어지는 거 방치했잖아요. 그냥.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오히려 개인들한테 고점에서 마구 덤비도록 수백억을 번 젊은 아이를 수백억 벌고 있는 젊은 아이를 소개했잖아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줬잖아요. 오히려 고점에서 위험하다고 위험성을 알려야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조차 평소에는 그렇게 하더니 비트코인 작년 2018년 1월에 강조했단 말이에요. 나도 돈 버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리플이 4,000원 하던 시기예요. 그때가. 지금 얼마예요? 뭐 몇백 원 하나? 가장 인기 있던 가상화폐 리플이 4,000원대 하고 있던 시기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가지고 돈 수백억씩 막 버는 수십억 수백억씩 끌어들이는 젊은 아이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보여주고 사람들 비트코인에 계속 돈을 넣습니다. 그때 코인에 가상화폐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다시 내 자금을 마련을 하는 시점이 시장 고점이 또 될 겁니다. 이런 출렁임 속에서 또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월급 모아가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자, 세 번째 쓰겠죠. 그냥 쓴다. 아유 더러워. 나 여유금 넣었다가 아유 그냥 나 이건 뭐 하나 사야겠다 써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 예탁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요것에 대해서 이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죠. 신용잔고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이 이번 폭락장에 10월처럼 작년 10월처럼 잘리거나 반대매매. 작년 10월에 반대매매 많이 당했죠. 반대매매 때문에 투매가 더 생기는 거죠. 반대매매로 잘리거나 혹은 고객 예탁금 빠져나가듯이 나 못하겠다. 신용 불안하다. 그냥 빚 갚아버려야지. 외도 빼. 빚 갚아야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출까지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포기한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했었죠. 그러니까 증시는 개인들이 얼마간 이탈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개인들한테 절대 쉽게 돈을 벌어주지 않으려 한다는 속성 때문에 개인들이 진짜로 나가야만 뭔가 반응이 일어납니다. 개인들이 마치 겁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개인들이 도저히 주식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너뜨리는 조짐을 만들어야 뉴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실제로도 떨구는 겁을 줘야만 실제로 매도하고 나가는 행위를 한다. 지금 개인들이 매수하는 거는 이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 내성이 생긴 이 강성 개인들만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 언제? 환율이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될 때, 지금은 계속 뭔가를 때리긴 하지만 끝까지 그러진 않아요. 협상을 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모두 잘 되고자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다 죽을 때까지 싸우진 않습니다. 다 살고자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진짜로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김정은처럼. 살고자 땡깡 부리는 거지. 미사일 쏠려 이렇게 취하는 거지. 도발하는 거지. 실제로 전쟁 내지 않잖아요. 지금. 국지 도발 정도만 하는 거지. 실제로 전면전 내지는 않잖아요. 과거에도. 그렇죠? 도발만 한다고요. 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인간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죽일 것처럼 치킨 게임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진짜 죽지는 않을 정도까지만 싸웁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 가지 시점이 돌아올 때. 그리고 오늘 뉴스 나왔나요? 어제 말씀드렸던 거.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 인하됩니다. 코스피 기존 0.1%
0.15%의 세율에서 0.1%로 인하가 됩니다. 코스닥 0.3% 기존 세율에서 0.25%로 인하됩니다. 6월 3일 결제 부분부터. 그럼 언제예요? 거래일로는 5월 30일 거래되는 시점부터. 5월 30일에 거래하는 것부터 세금이 인하돼서 거래가 됩니다. 즉 예전에는 새호가를 올라야 매수하고 새호가가 올라야 수익이 나던 시점에서 어떤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두호가만 올라도 수익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5월 30일부터 발생할 겁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비슷한데 5월 30일부터 그럼 뭐가 많을까요? 외국인들 기관들 뭐가 많을까요? 조금 더 잦은 매매, 단기성 매매들이 많을 겁니다. 더 흔들 거라는 거예요. 난리를 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큰 수량이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모아봤자 이 자금 못 따라가요. 그렇죠? 큰 자금이 샀다 팔았다 한다면 굉장히 큰 출렁임을 발생할 겁니다. 발생될 거예요. 5월 30일부터는. 근데 처음에는 눈치를 보겠죠. 한 6월 초만 돼도 거기에 적응해서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발생할 거고 요동칠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요동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좀 더 그게 티가 나는 겁니다. 폭락장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출렁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적응해야죠. 시장은 단 2주면 적응할 겁니다. 30%로 시장이 15%에서 상한까지도 바뀌었을 때도 2주면 적응해서 상한가가 그때 탄생했어요. 1, 2주 뒤에. 처음에는 상한가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30% 바뀌었을 때 상한가가 한동안 안 나왔어요. 어떻게 30% 상한가 올려? 근데 한 1, 2주 지나니까 적응해서 첫 상한가가 딱 탄생합니다. 점상도 연상이 원래 15%인데 엄청 많았어요. 연상. 15%이던 시절에는 점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아이네스쿨. 과거 아이네스쿨, 룩투코리아. 뭐 많아요. 중국 원양자원 지금 상폐되고 뭐 그런 것들도 많은데 그냥 딱 뚜렷하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거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점상. 15%이던 시절에. 더 과거로 가볼까요? 12%이던 시절. 상한까지도. 역사상 최고로 연점상을 많이 만들었던 리드코프. 대부업체 아시죠? 리드코프. 과거에. 언제요? 이때. 보이세요? 점상에 40연상 갔을 거예요. 12%씩 40연상 정도 갔을 겁니다. 세보시면. 어디서부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상한가가 점상으로 40방이 터질 정도의 이런 종목들도 탄생했을 시기예요. 12%, 15%. 그런데 30%로 바뀌고 나서 한동안 안 나왔죠. 적응될 때까지. 그러더니 적응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30% 점상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 서진 오토모티브.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생겨납니다. 어떤 거? 아이텍 반도체, 아이텍. 점상들. 또 뭐 있어요? 현대건설은 점상까지는 아니고 나라 KIC, A프로젠 KIC. 과거에 나라 KIC였죠. 이것도 점상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적응이 되니까 생기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눈치 보고 안 생깁니다. 와, 어떻게 30%를 점상을 날려?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거야, 대체? 주포는 매집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저거 끌어올리고 상한가를 유지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거야? 모른다고요. 겪어봐야 알지. 그게서 계산이 돼서 거기 적응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자금이 준비되고 시간이 준비되고 기간이 준비되고 재료가 준비돼야만 이렇게 날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날리는 종목들.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이 인하가 됐어요. 앞으로 세금이 없어질 정도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세금을 줄이면서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없앤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세금이 없으면 그 세수를 다른 데서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이 세금 인하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지금 1조에서 2조 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어제는 제가 2조 원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코스피의 세율이 낮다는 것을 뭐 계산 안 한 거죠. 어제 마감 방송에서 그렇죠? 그래서 1, 2조 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래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이걸 메꿀 겁니다. 이거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늘지 않았 평균 지금 평소와 같다라는 것에 맞춰서 1조 원에서 2조 원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거래 대금을 더 늘려버릴 거라는 거예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만큼 거래되는 게 세금이 이만큼이었다면 반대로 이만큼 거래돼서 세금이 낮아져서 똑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 거래가 엄청나게 많은 단기 매매 이상한 파동들을 양산할 거예요. 차트가 정상적인 종목들이 중소형주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왜? 세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평소에 요만큼만 가서 먹던 거 요만큼만 가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대한 자금들이 짧게 스캘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여기에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적응 기간은 시장은 2주 길어야 2주 1, 2주면 적응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적응할까요? 우리는 준비를 해서 더 빠르게 적응할 겁니다. 지금도 조짐이 있잖아요. 굉장히 크게 움직인다고요. 종목들이. 말도 안 되는 파동 많이 나온다고요. 적응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요동치는 속에서 먹을 게 생긴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이걸 적응해서 조금 더 강성으로 접근을 한다면 분석해서 강성으로 접근을 한다면 먹을거리가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변동성에서 수익이 나오겠죠. 변동성이 없으면 먹을 게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를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5월 30일 거래되는 날부터. 그래서 5월 31일, 6월 3일 해가지고 목금월 해가지고 D 플러스 2일 결제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준비를 이렇게 해놓고 있어야만 저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해놓고 있어야만 그때 돼서 당황하지 않고 이 종목들의 변동성에 적응을 해서 매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책에서 알려주는 그런 파동들 무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간다? 뭐 이만큼 올라갔다가 반 정도 52%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간다? 없습니다. 저거 올라가는 동안에 말도 안 되는 파동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종목들 많이 발생하죠. 찾아보시면 많을 겁니다. 오늘은 뭐 요 정도에서 주요 관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뭐 화해 얘기했고 700포인트 수급 말씀드렸고 신용정보 말씀드렸고 고객 예탁금 말씀드렸고 오늘 수급도 여전히 외국인 매도이지만 다 와간다 라는 거 5월 30일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싶고요. 결국에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6월 28, 29일에 G20 회의를 통해서 뭔가 일단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증시는 이렇게 화웨이 때리기 악재까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이 빠져서 출발하지도 않을 정도로 시장은 많이 이미 빠져 있다. 이미 선반영이 많이 일어나 있다. 이미 겁을 많이 먹어서 빠질 사람 다 빠졌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싸움을 멈춰주기만 하면 조금만 누군가 양보만 하기만 하면 물론 쉽게 안 할 거예요. 서로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쉽게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양보만 하는 순간이 돌아오면 이제 시장 거의가 저점 형성될 거고 한동안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수요일인가요? 네,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